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셀시어스의 22년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2년 1분기 매출은 133.4밀리언을 달성했고요.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28%나 성장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66%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한 성장률을 보였고요. 마진율도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39%에서 40.4%까지 되려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매출을 보면 북미의 성장이 굉장했는데요. 북미가 저번 분기에 100밀리언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 분기에 123밀리언을 달성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해외 부분에서는 11밀리언에서 9.9밀리언, 약 1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진율도 상당히 좋았죠. 자산 같은 경우는 314밀리언에서 344밀리언 증가했고요. 부채 같은 경우도 97밀리언에서 116밀리언 살짝 증가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44%에서 50.6% 증가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여태까지 마이너스였으나 드디어 22년 1분기에 플러스 9.1밀리언 현금 흐름을 발생했는데요. 여태까지는 식스오르빗 인벤토리를 만드는데 많은 현금이 들어갔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고요. 이제는 인벤토리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플러스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과 관계없이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PSR 같은 경우는 5.85고요. 자, PER 같은 경우는 116.42. 저번 분기보다 순이익이 조금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PER은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순이익이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ROE와 ROA는 7.79 그리고 ROE는 11.74를 기록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직원 보상용 채권을 조금씩 계속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75.3밀리언에서 75.4밀리언 조금 증가했습니다. 기간의 비중은 21년 3분기에 증가했고 4분기 때도 대폭 증가했죠.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조금 증가했습니다. 61.38%에서 61.62% 증가했고요. 개인의 비중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자의 비중은 34.62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자, 셀시어스는 에너지 드링크 성장업계 넘버원이 됐습니다. 지분율이 높은 게 아니고 성장률이 넘버원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레드불을 앞서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몬스터가 25.9%, 셀시어스가 18.2%, 그리고 레드불이 11.6%. 2분기 전까지만 해도 셀시어스가 3위였었죠. 자, 그런데 레드불을 큰 차이로 앞서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으로 출시한 뉴 플레이버 같은 경우는 7,700개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판매가 됐고요. 세븐일레븐에서 7개의 제품 라인업이 형성됐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은 일반 조그만한 편의점에서 셀시어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7개나 들어갔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죠. 우리가 편의점 가보시면 어떤 제품의 제품군이 7개나 있다. 이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셀시어스의 플레이버 제품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셀시어스 확장 현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4에서 18.23으로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증가했는데요. 자,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몬스터의 점유율도 줄었죠. 왜냐면은 지금 여러 에너지 드링크 신제품이 많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몬스터뿐만 아니고 셀시어스, 그 다음에 레드불도 점유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감소했지만 상대적인 지분율은 굉장히 증가했다. 그리고 매출도 증가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 있는 전체 매장은 13만 5천 개에서 14만 개, 무려 5천 개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편의점인 서클K의 신규 진입한 게 가장 컸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5만 9,700개에서 이번 분기에 6만 3,600개 굉장히 증가했죠. 자, 이게 서클K 때문이고요. 자, 클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매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매장 한 개 늘어나는 게 굉장한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그런데 524개에서 1113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이것은 샘스클럽에 신규 진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도 8.5밀리언을 달성했지만 저번 분기 대비 매출은 조금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신제품 런칭 그리고 공급망 이슈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유럽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영국, 독일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프랑스, 이탈리아에 진출하는데요. 매출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0.5밀리언에서 2.2밀리언 로열티를 받고 있고요. 아시아는 현재 개척 중에 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진출했지만은 제대로 된 유통사로 진출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유통사들이 그 나라의 최대 티어 유통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세계, 롯데 이 정도 수준의 유통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2년도에는 클럽 같은 경우는 BJS에 진출할 예정인데요. 이 BJS는 북미에 216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럽 매출도 성장하겠죠. 그리고 Q1에 서클K에 진출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두 번째로 큰 편의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세븐일레븐에 8,000개의 매장에 진출했고 서클K는 6,000개에 신규 진입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유통사들이 셀시어스 판매가를 17.4% 늘렸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셀시어스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이 증가한 게 아니고 클럽이나 편의점에서 셀시어스 가격을 17.4% 인상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셀시어스도 어느 정도 도매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진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셀시어스는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고 있죠.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자, 4월달 닐슨 데이터를 보면 셀시어스 판매량이 216% 증가했고 215% 그리고 4주차 때는 230% 증가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셀시어스는 원래 계절적으로 2분기 실적이 항상 좋았기 때문에 계절적인 이슈를 생각해 보더라도 여름철에는 에너지 드링크가 잘 팔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기대할 만하다. 자, 그리고 셀시어스가 드디어 4월 달에 가격 인상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마진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인데 아직 정확히 몇 프로 올린다는 것은 얘기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클럽하고 편의점하고 DSD 여기에 가격 인상률이 다를 수가 있겠죠. 정책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몇 프로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상황, 그 다음에 공급망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있고 덜 올릴 수도 있겠죠. 알루미늄 캔 가격이 또 오른다 라고 하면은 좀 더 올릴 수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몇 프로 올린다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가격은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진출했는데 벌써 에너지 드링크 섹터의 매출 상위 탑 티어에 올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셀시어스의 성장성은 처음에는 이커머스였죠. 이커머스에서 넘버2가 되고, 자, 지금은 클럽으로 옮겨가고 있죠. 클럽에서 본격적으로 타겟과 아마존, 월마트에서 납품을 하기 시작했고, 벌써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매출이 탑 티어로 올라왔다는 거죠. 자, 이것이 셀시어스에 투자하는 강력한 증거겠죠. 자, 그 다음은 어딜까요? 네, 그 다음은 당연히 편의점입니다. 뒤에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번 1분기 때 매출 실적이 좋은 거는 샘스클럽하고 서클K에 들어갔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은 2분기 때는 매출이 주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한번 큰 클럽에 들어가면은 납품을 대량으로 해야겠죠. 대량으로 크게 납품하고 이게 소비돼야 되기 때문에 소비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납품이 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1분기 때 매출이 늘었지만 그러면 2분기 때는 납품할 게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샘스클럽의 판매 상황을 보면 2분기 늦게쯤에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1분기 때 판매를 하고 제품이 소진되면은, 자, 재고를 또 늘려야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샘스클럽의 판매 상황을 보니 2분기 끝에는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2분기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샘스클럽에서의 판매도 나쁘지 않다 라는 것이고, 자, 2분기에 클럽에 진출하는 게 BJ 말고 더 없느냐, 더 진출할 게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BJ 몇 개 지점에서 테스트 중에 있으며 굉장히 자신이 있다, 매출이 좋더라. 그 다음에 현재 서클K에 1분기 때 들어갔는데 지금 더 넣어야 된다. 앞으로 몇 주간 더 서클K에 넣어야 되고, 지금 이것을 할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더 고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지금 서클K에 6,000개 지점에 들어가는 물량을 못 맞추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딸기 레모네이드, 이번에 런칭한 플레이버 제품이겠죠. 플레이버 제품 중에 딸기 레모네이드 정말 맛있던데? 라고 물어봤는데, 현재 셀시어스는 38개의 제품이 있고, 딸기 레모네이드는 에너지 드링크 업계에서 가장 맛있는 제품이다 라고 자신한다. 그래서 이번 여름 시즌에 이 제품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나라 확장은 왜 이렇게 안 하냐? 사실 유럽 아마존도 벌써 1년째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국도 그렇고 유통은 되고 있는데 이게 탑티어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탑티어 유통사들과 협의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북미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인상 효과는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격 인상된 제품이 판매되는 3분기부터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2분기 마진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은 기존의 에너지 드링크에 있는 고객을 뺏어오는 게 아니다. 뺏어오는 게 아니고 이 분야에 확장되는 신규 고객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특히 건강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보통 에너지 드링크는 남자의 비중이 높은데 50대 50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존 에너지 드링크 소비자와는 다른 종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 편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보통 에너지 드링크 매출의 70%는 편의점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몬스터 에너지나 레드불 같은 경우는 매출의 70%가 편의점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셀시어스는 여태 이커머스, 그리고 클럽, 그리고 CVS 이런 쪽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개척지는 편의점이다. 자, 그 말은 뭐냐? 본격적인 셀시어스의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편의점, 러브 플라잉 JACB 편의점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의점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랫동안 침투해야 될 시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매출이 감소했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인기가 시들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건데요. 자, 스낵 같은 경우는 재료 소티지로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매출이 감소했고 지금 공급망 이슈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딜레이가 늦어졌다. 그래서 딜레이가 늦어진 핀란드 같은 경우는 매출이 감소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경기가 좋진 않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자, 알루미늄 캔 쇼티지 문제 없느냐라고 했을 때, 자, 20밀리언 알루미늄 캔 예약돼 있고 인벤토리에 알루미늄 캔이 굉장히 많이 구축해놨다. 이번 여름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사가 6%의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너희들 참고 뺏기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제품의 가격이 6%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6% 가격이 뭐 예를 들면 6월달부터 적용된다라고 한다면은, 자, 5월달에 지금 현재 5월달에 제품을 많이 사고 쟁여놓고 있으면은, 자, 2월달에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6% 이득을 낼 수 있는 유통 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몬스터가 6% 발표했으니까 셀시어스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당분간 몬스터가 차지해서 이 6% 마진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냐. 자,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던 인벤토리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문량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너희들의 2분기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라고 묻는 건데요. 자, 여기는 언제나 전쟁터다. 자, 6% 마진을 위해서 우리 유통사가 부족한 셀시어스를 버리고 몬스터를 채울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유통사는 양아치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중에 거래를 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분기 매출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셀시어스의 실적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정말 21년 1분기 믿지 못할 만큼 매출이 또 성장했습니다. 생각보다 마진율도 굉장히 잘 지켰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해외에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은 좀 아쉽고요. 하지만 미국의 성장성이 정말 폭발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성장에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클럽 같은 경우도 더 성장할 여지가 있고, 자, 에너지 드링크 70%가 소비되는 이 편의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셀시어스가 북미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유통사들, 그냥 단순히 제품만 판매, 유통하는 게 아니고 넘버원 티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세계나 롯데 같은 그런 넘버원 티어들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갔다는 거죠. 제발 우리나라도 뭐 LG생활건강 이런 쪽에서 유통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닐슨 데이터를 봤을 때 2분기 매출 성장도 어느 정도 확실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셀시어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 비중에서 빅테크를 제외했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PER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셀시어스를 바라봤을 때 아직도
매출 성장할 여지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췄다. 자,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업계의 테슬라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셀시어스의 폭발적인 2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보유한 종목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나서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마음은 급한데 사실 제가 영어도 부족하고 매출 분석에 대한 생각을 오래 해야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최대한 빨리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